최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이유도 궁금하고요. 키워드는 당사는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타디엔 스트랩 모노머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황이 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니까 에틸렌 스프레드 개선 뉴스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아직 기대감 수준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과거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 알짜 회사였습니다. 일단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립해서 현재는 석유화학 그룹 회사가 되었고요. 석유화학 시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경기 순환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원자력 가격과 함께 제품 가격이 올랐고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작년부터 둔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도도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추세적인 주가 회복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영진은 박창구 회장과 그의 자녀들이고요. 2대 회장이었던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 박철환 씨가 지분상으로는 개인 최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이유를 검색해 보니까 일단은 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화학 공장이 살아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에틸렌 스프레드가 오르고 있다는 게 증거로 보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에서 납사 가격을 뺀 가격이고요. 주 이유는 이제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이 환경 이슈로 인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을 대비해서 석유화학 회사들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매우 근거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습니다.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는 158,8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4조 6,551억 원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시장하고 거의 바닥은 똑같았습니다. 9월 말이었고요. 11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까지는 약 42%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차트로 봐도 300일 이평선까지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줄타기하고 뚫고 올라온 모습이라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2011년도에 석유화학 업황호황으로 25만원까지 찍은 적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도 30만원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발표한 2020년 3월에 43,800원으로 최저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1년 동안 보면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기관들 매수는 꾸준해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2020년 3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외국인은 54만 주, 기관은 133만 주. 굉장히 순매수를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얘기인데요. 이 회사는 주식수가 총 2,930만 주인데 그중에 17%에 해당되는 520만 주가 자기 주식이고요. 최근 9월 달에 자기 주식 일부를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최대 주주 지분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소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박철환 씨로 되어 있고요. 8.87%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26%인데요. 이 특수관계인이 박창구, 박준경, 박주영 요 세 분이 실제 박창구 씨가 회장이고요. 박준경 씨가 부사장이면서 박창구 씨의 아들입니다. 박주영 씨는 딸이고요. 그래서 요 세 분이 약 14%에서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 관계가 친인척이지만 과거에 지분 경쟁을 했던 사이입니다. 박철환 씨는 2대 회장인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이었고요. 2021년도 주총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박창구 회장 가족이 현재 주 경영진이면서 최대 주주입니다. 뉴스도 검색해 보니까 박철환 씨가 경영권 분쟁을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이 기업의 투명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분 경쟁이나 이런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토리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일단 창업자는 박인천 씨고요.
첫 번째 아들 박성현 씨가 하다가 연세가 들어서 물러서고 둘째 박정구 차남이 이어받았는데 2002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 아까 박철환 씨입니다. 그리고 3대 회장 박삼구 씨가 그러니까 형제 승계를 계속한 거죠. 삼남이 물려받아서 하는데 금호그룹이 해체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결국 이제 사남인 박창구 회장은 그 당시에 금호석유화학을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독립해서 찾아왔고 또 금호석유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 재무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들인 박준경 부사장이 장남으로서 향후에 실질적인 경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익 자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매출 보면 2010년도에 5조가 좀 안 되다가 2011년도에 6조, 그다음에 꾸준히 좀 빠졌습니다. 2016년도까지 빠지다가 2017년부터 좀 늘어나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8조 4천억의 최대 규모 매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지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011년도에 8,300억 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큰 폭으로 늘어나서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올해 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22년도 52% 감익했는데 올해도 예상은 44%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주가를 한번 이렇게 투명도를 넣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2년도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주가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때 보면 2020년도에 이익은 증가할 분위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기업 가치는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었다면 그 당시에 알았다면 아주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올해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익이 줄어들게 보이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영업이익과 주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올라오고 이익이 감소할 때는 주가도 재미없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 대차 대조표입니다. 현금 4,200억이고요. 유동자산 2조 8천억. 이건 3분기 누적 기준입니다. 4분기 사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걸로 보여드리고요. 비유동자산 4조 8천억, 총부채 2조 2천억, 자기자본 5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41%, PBR 0.85%. 그다음에 2022년도 배당은 아직 공시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평균 배당이 5,233원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3.3%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재무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PER로 봐도 그런데요. 2022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7조 9천억에 영업이익 1조 1천억, 당기순이익 1조 200억입니다. 2022년도 실적만 가지고 PER 보면 4.5배고요. 올해 반토막 나는 5,600억으로 계산해도 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합성 수지를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합성 고무는 타이어, 그다음에 합성 수지는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용기, 건자재 등 산업용 및 생활용 제품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 종속회사는 다시 한번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기타 정밀화학, CNT, 오타가 많네요. 탄소 나노튜브죠.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고 있고 기타 등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쪽에서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의사들이 끼는 장갑 같은 거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수 고무장갑 등 이런 것도 매출이 급증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재고 과다로 인해서 실적 둔화가 있고요. 합성수지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글로벌 경제 영향을 받아서 좀 실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쪽은 좋습니다. 정밀화학, 그다음에 CNT,
정밀화학은 전년 동기 대비 39%, CNT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요. 특히 CNT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CNT 수요, 탄소 나노튜브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는 긍정적이고요. 주요 제품 가격 보겠습니다. 합성 고무가 합성 수지고요. 2021년도에 58%, 54%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실적 개선 이유였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 누적으로는 오르긴 했지만 크게 오르진 않았고 그냥 정체됐던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타디엔과 스티렌 모노머 두 가지인데 보시면 2021년도에 54%, 42% 큰 폭의 증가했고 이 원가 상승을 아까 제품 가격 상승에 거의 다 반영을 했죠.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구매처는 NCC고 NCC가 정확히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납사를 분해해서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주 공급처고요. 여천인 NCC는 한화와 대림의 합작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보고서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미래에셋에서 보고서가 있었고요. 4분기 실적은 비수기, 그 다음에 전기 보수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일회성 이유이기 때문에 1분기는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수요 회복은 아직 하반기쯤이나 돼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본격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금융투자도 비슷한데요. 근데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4분기 시장 기대치 하회되었고 대부분의 화학업체들이 적자인 것을 고려하면 당사는 1139억이니까 선방한 것 같다 얘기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회사는 NCC 쪽으로 수익 계열화를 안 시키고 외부 조달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213억으로 4분기하고 유사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 73%인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타디엔 원재료죠.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금 합성 고무 등 제품 가격 상향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 개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